그림은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체, 세균,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간염성 질병이라는 거, 그리고 핵산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은 세균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B는 단백질 결정체다. 세포가 아니라는 얘기죠. 보기 기억. 핵산을 가진다는 기억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니은에 해당하고요. 간염성 질병을 일으킨다는 니은에 해당하겠네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디귿에 해당한다. 이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 질병의 특징을 나타냈고요. 각각 말라리아, 결핵, 칸디다증 중 하나다. 말라리아는 원생생물, 결핵은 세균, 칸디다증은 곰팡이가 되겠죠. A. 병원체는 뚜렷한 핵을 가지고 있다. 매개 동물에 의해서 감염된다. 예, 말라리아 원충, 원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 병원체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고요. 항생제를 사용한다. 예, 결핵, 세균의 설명이죠. C. 병원체는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다세포 생물이며 항증균제를 사용해 치료한다. 곰팡이인 칸디다증, C는 곰팡이. A의 병원체는 말라리아 원충에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B는 A, B, C 다 간염성 질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C, 곰팡이, 습한 환경에서 포자 번식을 하게 되고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 콜레라에 대한 자료. 비브리오 콜레라균에 발생하고요. 세균. 어떤 지역에 오염된 강물을 식수로 하였을 때, 정수된 강물을 식수로 이용했을 때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진다. 예, 수인성 질병이고요. 니은 콜레라 백신이 개발되어 이 백신을 사용한 결과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가 되었다. 보기에 기억. 기억은 세포 구조를 갖고 있죠. 예, 세균은 세포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니은은 콜레라의 치료에 사용된다. 치료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예방에 사용되는 거죠. 이건 옳지 않은 문장. 디귿. 콜레라는 주로 물을 통해 감염된다. 예, 수인성 질환. 옳은 문장.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 인체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라소자임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병원체 X는 세균과 바이러스 중 하나이다. 땀, 침, 눈물 등에 들어있다. 병원체 X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이고요. 라소자임은 병원체 X를 제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X는 세균이다.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세균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라 단백질 결정체이기 때문에 세포벽 같은 것들은 가지고 있질 않죠. 기억, 옳은 문장. 니은. 기억은 특이적 방어 작용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기억은요, 비특이적 방어에 해당하는 거죠. 선별적으로 일어나면 특이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특이적이고. 라소자임을 구성하는 주된 물질은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효소죠, 라소자임은. 그래서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기억과 디귿 5번. 피부가 손상되었을 때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염증 반응은 피부나 점막이 손상되었을 때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하고요. 이때 일어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가. 손상된 부위의 비만세포에서 화학물질이 방출된다. 이 화학물질이 히스타민이 되는 거죠.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관박의 투과성이 높아져서 이 백혈구와 혈장이 상처 부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처 부위에 모인 백혈구가 식균작용으로 세균을 이제 제거하게 되죠. 그래서 순서는 이제 그다음에 다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모세혈관벽의 투과성이 높아지고요. 그다음 백혈구의 식균작용으로 병원체가 제거된다. 이때 식균작용은 비특이적 방어에 해당하고요. 기억의 히스타민 옳은 문장. 니은은 특이적 방어가 아니라 비특이적 방어가 되는 거고, 염증 반응의 순서는 다 나의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4번. 가는 생쥐 A에 항원 X를 주사했을 때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그리고 나는
X를 2차 주사한 후 A에서 추출한 기억과 X를 시간 간격을 두고요. B에게 주사했을 때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냈어요. 생쥐 A에게 X 1차 주사하고 그 다음에 2차 주사했을 때 1차와 2차의 차이점이 뭐냐면 시간에 따른 혈중 항체 농도인데 1차 주사했을 때는 1차 면역 과정이 일어난 거고요. 2차 주사를 했을 때는 짧은 시간에 다량의 항체가 생성됐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어 형질세포에서 다량의 항체가 발생한 2차 면역을 나타낸 거죠. 나에서 생쥐 A에게 기억을 추출했어요. 그 추출한 기억을 생쥐 B에게 주사를 해준 결과 혈중 항체 농도가 어때요? 넣어주자마자 항체 농도가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때의 이 기억은 결론적으로 항체가 포함되어 있는 A의 혈청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혈청이다. 이 혈청 안에 뭐가 들어있다?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다. 그래서 X항체라고 쓸 거예요. X항체가 들어있다. 보기 기억. 기억은 기억세포가 아니라 항원 X에 대한 항체. 니은 구간 1과 2에서 모두 X에 대한 형질세포의 항체가 생성되었다. 1은 형질세포의 항체가 생성되었지만 2는 생쥐 A에서 추출한 기억에 들어있는 항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생성된 게 아니라 기억의 항체, 즉 생쥐 A의 항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그리고 구간 3에서는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시간에 따른 혈중 항체 농도가 비슷하고요. 그리고 항체를 넣어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항원 X에 대해서 1차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1차 면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문장. 바이러스 X에 처음 감염된 생쥐에서 바이러스 X, 항바이러스 X 항체 면역 단백질 Y의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바이러스 X에 감염된 직후 면역 단백질의 농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 그러면 면역 단백질 Y는 X에 대한 인식 단계가 없이 비특이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디귿 Y는 X에 대해서 특이적이다가 아니라 비특이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구간 1에서 Y에 의한 X의 수가 감소한다. 예, 구간 1에서 Y에 대한 X의 수가 감소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기억 옳은 문장. 구간 2에서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겼다. 항바이러스 X가 구간 2에서 생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X의 농도는 감소하고 있죠. 항체가 생성되었다는 것은 B림프로부터 형질세포가 분화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기억세포도 분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간 2에서는 X에 대한 기억세포도 존재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간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나는 항원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어떤 토끼의 같은 양의 X를 2회 주사했을 때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간은 B림프구로부터 시작을 하네요.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었고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생성됐네요. 1차 면역 과정에 대한 그림이 되는 거죠. 다음은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됐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2차 면역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1차 면역 과정,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2차 면역 과정. 나에서는 1차를 주사했을 때의 혈중 농도 변화와 2차를 주사했을 때의 혈중 농도 변화를 통해서 1차 주사했을 때는 1차 면역 반응이, 그리고 2차를 주사했을 때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남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보기에 기억, 구간 1에서는 X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는 거죠. 항체에 의해서 항원과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고요. 구간 2에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모두 존재한다. 1차 면역 과정 중 B림프구가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되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억세포도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모두 존재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구간 3에서는
기억 과정이 일어난다. 예, 2차 면역 과정이니까 기억 과정이 일어나겠네요. 그럼 정답은 기억력 디귿. 병원성 세균 A와 B에 대한 생지 방어 작용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과 결과고요. 가 A와 B 중 한 세균의 병원성을 약화시킨 백신 기억을 만들고 나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5마리를 준비하고 다 표와 같이 주사액을 1, 2, 3에게 주사하고 1 후 생지의 생존 여부를 확인 결과 1과 2 생지는 세균 A와 B에 의해서 생존할 수가 없었고요. 3은 백신에 의해서 생존이 가능했네요. 2주 다의 3에서 혈청 A, 혈청 안에는요, 세포는 들어있지 않고요. 혈청 A에는 항체가 들어있어요. 표와 같이 주사액 4와 5에게 주사하고 1 후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세균 B와 항체 A를 넣어준 생쥐 5가 생존 가능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백신 기억은 세균 B에 대한 백신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보게 기억 A에는 형질세포가 들어있다. 세포는 들어있을 수 없고요. 항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A에는 세균 B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다라고 표현하셔야 되고요. 옳지 않은 문장. 니은 다에서 기억을 주사한 3에 2주 A를 주사하면 3에서 A에 대한 2차 면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주사한 3은 백신 B를 맞은 거죠. 그래서 B에 의해서는 2차 면역이 일어나지만 A에 대해서는 2차 면역이 일어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디귿 마의 5에서 B에 대한 항원에 대한 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생존 여부, 생쥐가 살 수 있었던 거죠. 정답은 2번. 어떤 가족 구성원 가나다라의 혈액을 혈장, 기억니은, 디귿과 섞었을 때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여부를 나타냈고요. 이 가족의 혈액형은 모두 다르고 기억니은, 디귿 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장이 들어있대요. 혈액형이 다 다른 가족의 혈액형의 유전자형의 구성은 부모가 A5와 B5로부터 AB와 O인 자녀를 출산하거나 AB와 O인 부모로부터 A5와 B5인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러면 이걸 혈액형의 표현형으로 나타내면 A형 부모와 B형 부모로부터 AB형과 O형인 자녀가 태어난 경우 AB형인 엄마나 혹은 아빠, 그리고 O형인 엄마와 아빠로부터 A형과 B형인 자녀가 태어난 경우,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은 이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관계에 놓여 있는 부모의 혈장일 수도 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각각의 혈액형을 한번 판별해 볼 건데요. 우선 가장 특징적인 게 가죠. 가는 기억과 디귿의 응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A, B, A, B, O 중에 다른 혈액형 2군데 이상 혹은 2군데에 응집이 일어나지 않는 혈액형은 응집원이 없는 O형만 가능하죠. 그래서 가는 O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하고 라는요, 2군데에서는 응집 반응이 일어났고 2군데에서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죠. 니은은 공통적으로 응집이 일어났어요. 라는. 근데 기억과 디귿은 서로가 엇갈리면서 응집이 일어났고 응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관계가 뭐냐면 A형과 B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니은 안에는 응집소 알파, 베타가 다 들어있는 O형의 혈장이 될 거예요. 즉 가의 혈장이 되는 거고, 가의 혈장. 그러면 나가 A형이면 라가 B형이 되는 거고, 반대로 나가 B형이면 라가 A형이 될 거예요. 우선 기억을 A형, 그러니까 A형이 응집됐으니까 알파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선. 그리고 디귿을 베타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나가 A형이고 라가 B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A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다는 AB형이 되는 거죠. AB형은 알파에도 응집되고 베타에도 응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과 디귿 중에 기역하고 디귿이 부모의 혈장 안에 들어있는 응집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부모의 혈장, 니은은 그러면 자녀의 혈장이 되는 거죠. 보기의 기역, A와 B는 모두 마이너스다.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니은, 두 자녀는 가와 다이다. 나와 라가 부모가 됐기 때문에 가와 다는 두 자녀가 되는 거죠. 디귿, 나의 적혈구와 나의 적혈구, 응집원 A, 라의 혈장은 B형의 혈장이니까 알파가 되는 거죠.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옳은 문장이고, 이번에는 나를 B로 하고요, 라를 A로 해도 나의 적혈구, 즉 응집원 B와 라의 혈장, 응집소 베타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네요. 표는 100명의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과 응집소, 그리고 RH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과 유무를 조사했고요. 단 이 집단에 AB, ABO, O형이 모두 있고 RH-형의 학생들 중에 B형과 AB형이 각각 한 명이며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응집원 B를 가진 학생, 응집원 B를 가졌다라는 거는 B형과 AB형이 되겠죠. 그리고 응집소 알파를 가진 학생은 B형과 O형, 응집원 A와 응집소 B를 가진 학생은 A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RH 응집원을 가진 학생, RH 플러스형 98명. 그러면 나머지 2명인 RH-형이 되는 거고요. 2명 중 1명은 B형, 그리고 1명은 AB형. 그럼 각각의 혈액형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전체 A형과 B형과 AB형과 O형을 합한 학생 수가 100명, 그리고 위에서 이제 제시된 B형과 AB형과 O형과 A형의 학생을 다 더하면 A형, 그리고 B형은 그룹이 2, 그리고 AB, O, 그러면 37, 35, 55를 더하면 90에 37을 더하니까 127명이 되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B형이 27명이 나오겠네요. B형이 27명. 그래서 B형은 27명이 된다. 그리고 위에서 A형이 35명이었죠. 그러면 B형이 27명이었기 때문에 AB형과 O형은 각각 27을 37에 빼주면 AB는 10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O형은 28명이 되겠네요. O형은 28명. 다시 아래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래쪽에다 빨간색으로. A형은 35명, 다 RH 플러스형이 되는 거고요. B형은 27명, 근데 27명인데 26명은 RH 플러스형이고 1명이 RH 마이너스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AB형은 10명인데 9명이 RH 플러스형이 되는 거고 1명이 RH 마이너스형이 되겠네요. 그리고 O형은 28명. A형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AB형이 가장 적네요. 보기
A형과 O형의 학생 수의 합은 55명이다. A형 35, O형이 28. 그러면 63명이 되나요? 예, 63명. 옳지 않은 문장. 니은 RH 플러스 형인 학생들 중 B형인 학생 수는 26명이죠. 27명 중에 1명이 RH 마이너스 형이기 때문에 항 A 혈청 응집소 알파에 응집하는 혈액은 A형과 A, B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A형과 A, B형 그러면 45명. 학생 수가 항 B혈청에 응집하지 않는 혈액을 가진 학생 수 그러면 A형과 O형이죠. A형은 서로가 겹치니까 A형과 AB형과 O형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O형이 28명 그리고 AB형이 10명. 수보다 적다. 예, AB형이 O형보다 적네요. 리을 가장 학생 수가 적은 혈액형은 AB형 10명. 혈액을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혈액은 A형인 사람에게 소량 수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